자, 2차 함수 개념 설명 시작할게. 일단 2차 함수를 배우기 전에 먼저 1차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2차 함수를 문제 풀 때 우리가 잘 풀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1차 함수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되면 1차 함수는 당연히 1차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함수로 바꿀 땐 쌤이 y라고 놓으면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1차식은 y 꼴을 이제 우리는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때 표준형이라는 게 있다. 표준형이라는 거는 y는 ax 플러스 b 꼴이 되는데, 이때 a는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때 여기서 a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부르지. 그리고 b를 y절편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일단 x절편 y절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자, x절편 y절편은 필기를 다 하자. x절편은 x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이 x좌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y에 0을 대입해서 구하면 되지. 그러면 y절편은 뭐야? 똑같이 1번 y축과의 교점에 y좌표가 될 거고, 두 번째 구하는 방법은 이번엔 x에 0을 대입해서 구한다. 그럼 아까 여기서 b가 y절편인 이유를 알겠지? b가 y절편인 이유는 x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 뭐가 나와? 여기 ax가 날아갈 거기 때문에 그때 여기 0 대입하면 이건 날아가서 b만 남지. y는 b가 되기 때문에 얘는 0, b를 지나지. 다시 말하면 y축과의 교점이 0, b다. 그래서 이 b 자체가 y절편의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a가 되는 이유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 자, x의 개수가 지금 기울기가 된다 했잖아. 근데 얘가 1일 때하고 x의 개수가 2일 때를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은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일단 얘 두 개 자체가 둘 다 지금 0 넣었을 때 0 나오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지. 그리고 얘는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이런 식의 함수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45도로서 만나도록 그려주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1 넣으면은 2가 나오지. 이제 1, 여기가 뭐 1이었다고 치면은 얘는 1,2를 지난다. 그 다음에 2 대입하게 되면은 4가 나오지. 그래서 요런 점들을 싹 다 이으면은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보니까 x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어때? 이 두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가 달라졌잖아. 다시 x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기울어진 정도가 달라졌지. 따라서 x의 개수, 얘 자체가 기울기를 뜻한다. 자, 여기까지는 이미 뭐 중학교 때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겠지. 그때 요 기울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기울기라는 거는 일단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서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것부터 선생님 기초적인 것도 다 설명하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는 게 이런 뜻이야. 방금 y는 2x, y는 2x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기울기가 2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자, y는 2x 위에 점 두 개를 찾아보자. 그럼 가장 쉬운 게 뭐 1 넣었을 때 2가 나오지. 그 다음에 뭐 3 넣었을 때 6 나온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쌤이 예시를 들어보면, 얘네들 간에 이 x 값들 사이의 증가량을 구하라고 하면 3에서 1을 빼주면 되겠지. 그리고 순서를 똑같이 맞춰야 돼. 뒤에 거의 x에서 앞에 거의 x를 뺐다면 이제 y 증가량 구할 때도 뒤에 거의 y 값에서 앞에 거의 y 값을 빼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 2분의 4가 돼서 2가 나오지. 그래서 아까 x의 개수가 이제 기울기라 했고, 그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요 직선 위에 있는 어떤 두 점, 임의의 두 점을 잡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구하면 얘가 기울기가 된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근데 탄젠트 세타랑도 같다 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니까 잘 기억. 이때 탄젠트 세타, 우리가 뭐 탄젠트는 이미 중3 때 다 배웠고, 세타라는 건 여기서 이제 각도를 뜻하게 되는데, 얘가 어느 각이냐라고 묻는다면 x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어지는 각도야. 근데 양의 방향이라는 게 감이 안 오잖아. 그래서 얘는 다시 쉽게 말하면 반시계 방향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를 쌤이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탄젠트에 대해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 탄젠트는 우리가 일단 삼각비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에서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다 외웠지 우리가. 여기 세타라고 한다면 탄젠트는 여기 A고 여기가 B면은 탄젠트 세타가 A분의 B다라고 외웠었지. 자, 그러면
얘가 왜 도대체 기울기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면 방금 예시 들었던 y는 2x를 다시 가지고 와봐. 그럼 얘 같은 경우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 원점 지난다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된다고 했었지. 그럼 여기 점의 좌표가 이제 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아무거나 잡아보자. 예를 들어서 쌤이 x를 2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4가 나오지. 그래서 이게 이제 2,4가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다 쌤이 점선을 쭉 내리게 되면 x축의 수직으로 내린 거기 때문에 이게 직각이 되지. 그럼 여기에 지금 직각삼각형이 하나 들어있게 되는데 얘를 꺼내서 보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 원점이지? 원점에서부터 2까지 거리는 당연히 2가 되지. 그리고 여기 점선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여기 길이랑 똑같지? 여기 길이 같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0에서부터 4니까 4잖아. 여기가 4가 된다. 그랬을 때 아까 쌤이 x축과 양의 방향, 즉 반시계 방향으로 이루는 각을 세타로 설정하라 했잖아. 그럼 이때 요만큼의 각도가 반시계 방향으로서 이루어지는 각도고 이게 세타가 되지. 그러면 이 상태로 탄젠트 세타를 구하게 되면 얘는 2분의 4 이런 식으로 구해지게 되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가 되는데 자 이때 요 2라는 값이 뭘 의미하니? 요 원점과 요 2,4라는 점을 쌤 두 개 잡았을 때 이 2라는 길이 자체가 사실 x 증가량에 해당되는 거지. 0에서 2로 증가된 x 증가량 얘가 그 다음에 4라는 값 얘는 0에서 4만큼 증가되는 얘가 y 증가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뜻 자체가 이미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서 계산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x축과 반시계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 자체가 이거 값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서 계산이 될 거라서 이거 자체는 바로 그냥 기울기다 라고 봐도 된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탄젠트 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봐야 돼. 자, 탄젠트는 우리가 0도일 때, 45도일 때, 60도일 때 일단 외웠지. 그래서 45도일 때는 1이다. 그 다음에 30도일 때는 3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60도일 때는 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만약 어떤 직선이 x축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60도로 만났다라고 쳐봐. 그렇게 되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탄젠트 60이 되면서 이놈의 기울기는 루트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도 알겠지? 그리고 아까 여기 지금 요런 표준형에서 요 표준형에서 A가 기울기라 했는데 기울기가 지금 0이 아닌 상태지. 기울기가 0이 아닌 상태인데 만약에 기울기가 0이라면 얘는 어떻게 돼? 식이 y는 ax에서 여기 만약에 a가 0이 들어가게 된다면 y는 b가 돼버리지. y는 b라는 거는 예를 들어 y는 3 요런 놈들이 돼서 얘는 직선이긴 직선인데 이제 어때? x축하고 평행한 직선으로 나온다는 거야. 근데 1차 함수는 이때 1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a 값이 0이면 안 되지. a가 0이면 1차 x가 날아갈 거기 때문에 a가 0이 아닐 때 그때를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표현하고 b가 여기 만약에 a가 0일 때는 그냥 y는 b가 되지. y는 b라는 거는 얘는 지금 1차가 없기 때문에 x에 대한 1차가 없지. 그럼 요런 함수는 나중에 배우지만 상수함수라고 배운다. 그리고 요런 거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야겠지. 다시 한번 y는 2를 그려봐. 그러면 y축에서 2를 찾고 x축하고 평행하게 그리면 되지. 근데 이런 상수함수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y는 0이야. y는 0이라는 건 y축에 0을 찾고 x축과 평행하게 긋게 되면 얘는 이제 일치가 되지 x축하고. 그래서 요거의 중요한 이유는 x축은 요 직선의 이름인 거고 x축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 라고 하면은 얘는 y는 0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x축이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y는 0이야. 자 이것도 필수로 암기를 하자. 자 그리고 기울기에 대해서 쌤이 잠깐 더 얘기를 하자면 자, 너희가 또 헷갈릴 만한 거를 얘기해 줄게. 자 얘가 1번 직선 그 다음에 얘가 2번 직선. 자 이때 1번과 2번의 기울기는 누가 더 클까? 를 생각해봐. 그러면 1번이 지금 경사가 더 가파르지. 그러니까 경사가 가파르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아까 양의 방향이라 얘기했던 반시계 방향으로서의 각도가 더 크잖아. 2번 직선보다. 그럼 이때 1번이 더 기울어졌기 때문에 1번의 기울기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번엔 얘를 셈이 3번 직선, 그 다음에 얘를 4번 직선이다 라고 봐보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하기에는 3번이 어때? 3번이 뭔가 더 4번보다 지금 경사가 급한 걸로 보여. 근데 이때 기울기는 누가 더 크냐라고 한다면 이때는 3번이 4번보다 더 작다야. 근데 이유는 뭐냐면 3번, 4번 이렇게 오른쪽 끝이 아래로 내려가는 1차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기울기가 음수들이지. 됐지?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더 경사가 가파른 직선의 기울기가 더 작다라는 거야. 저 이유는 간단해. 쌤이 일단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에서부터 한번 출발해서 기울기를 음수 쪽으로 계속 줄여볼게. 그럼 일단 대략적으로 요런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하나 잡고 이 상태에서 기울기를 이제 쌤이 음수까지 한번 내려볼게. 그럼 얘를 기울기가 작아짐에 따라 아까 양수일 때는 점점 경사가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 했지. 점점 기울기가 작아지는 중이야. 그러다가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 x축하고 딱 일치가 돼. 이런 식으로 바뀔 거고 그림이. 이 상태에서 음수까지 더 넘어가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넘어가지겠지. 더 내려가면서. 그랬을 때 기울기를 더 작게 만들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얘가 더 내려가서 요렇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얘가 지금 두 번째 지금 별표 치는 이 직선이 어때? 기울기를 음수 쪽으로 더 줄여놓은 상태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음수일 땐 얘처럼 더 가파른 게 더 완만한 직선 얘보다는 기울기가 더 작다는 얘기야.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 양수일 때는 경사 가파른 게 기울기가 더 큰 거고 음수일 때는 얘가 더 경사가 가파른 게 기울기가 오히려 더 작다. 이걸 잘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표준형 말고 일반형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표준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y는 ax 플러스 b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자면 요런 놈들이지. 근데 일반형이란 뭐냐면 얘들을 다 좌변으로 넘겨서 우변에 0만 남겨놓은 꼴. 그래서 얘를 일반화시키자면 ax by 플러스 c 이런 꼴로 생겼다. 됐지? 이런 직선을 우리가 이젠 1차 함수를 일반형이라 부르는데 이때 b는 0이면 안 된다. 근데 이 일반형은 자 아까 표준형은 기울기가 보자마자 이게 3이고 y절편이 1이다 라고 알 수 있었잖아. 일반형은 보자마자 기울기가 몇이고 y절편이 몇인지 바로 보이지가 않거든. 그래서 쌤이 예시를 들어주자면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그럼 얘는 일반형 꼴로 생겼기 때문에 자 얘의 기울기가 뭐냐라고 한다면 다시 표준형 꼴로 바꿔서 얘들을 이항시켜. 그럼 얘가 이렇게 넘어가지지. 그리고 얘를 3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얘가 기울기고 얘가 y절편이다. 이렇게 되는데 얘를 우리가 일반화시킨 상태에서 기울기와 지금 y절편을 찾아보면 ax랑 c를 이항시킨 상태로 b로 나누게 되겠지. 이때 b가 0이 아니라고 해놨기 때문에 b로 나눠도 상관이 없지. 그 상태로 우리가 한번 요걸 넘겨서 계산해보면 얘는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기울기, 요거는 y절편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 자, 됐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준형과 이제 일반형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 여기서, 아까 만약 b가 0이면 어떻게 될까도 생각을 해보자. 이 지금 일반형에서 b가 만약 0이라면, 예를 들자면 b가 0일 때는 여기 y가 날라가지. 그래서 3x 플러스 2는 0, 이런 꼴이 될 텐데, 얘는 그럼 x에 대해 정리하자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면, x축 가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y축과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y는 뭐 2 이런 건 그려봤지. 그런 것처럼 얘가 이제 y는 2가 되지. x는 몇 이것도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y는 몇 이런 건 아까 여기 위에서 상수함수라 부른다고 했었잖아. 근데 이것도 나중에 수학하에서 배우지만 x는 몇 이렇게 돼 있는 것 자체는 애초에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게 돼. 그 이유는 나중에 수학하에서 배우게 되고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까지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1차 함수 세우는 방법 3가지라고 돼 있고 암기하라고 써 있지. 자 얘는 필수적으로 외워야 한다.
헷갈려서는 안 돼. 근데 얘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때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렇게 어떤 조건일 때인지와 그 다음에 그때 어떻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지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웠을 때 뭘 배웠었냐? 어떤 걸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게 지금 2차 방정식 세우는 거 배운 적이 있었지. 그래서 얘랑 헷갈리지 말고 얘는 두 가지가 있고 얘는 세 가지가 있다. 자, 얘도 필수암기, 요것도 필수암기 해야 돼. 근데 2차 방정식 세우는 방법. 쌤이 얘를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1번 2차 계수가 A, 그 다음에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세워봐. 그럼 얘는 A, x-알파, x-베타는 빵. 이렇게 세우면 된다고 외우라 했지. 혹시 못 외웠으면 지금 멈춰놓고 빨리 외워 이거. 그럼 두 번째 2차 계수가 1이고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이때 어떻게 된다 했어? A 자리에 1만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그리고 얘는 전기한식. 요까지도 함께 외워라. 자, 이거 두 개도 지금 빨리 다시 외우고, 그다음 1차 함수 세우는 방법을 볼게. 일단 첫 번째는 기울기와 진한 한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다. 1차 함수 세울 수가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기울기가 m이고 진한 한 점이 a, b라고 해봐. 근데 아까 우리가 기울기라는 건 x의 개수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요렇게 일단 세우면 되는데, 결론은 자, 이걸 확인을 해봐. 이거 전개하면 x개수가 m이 되는 게 맞지. 그래서 기울기가 m인 게 지금 성립되고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라는 거는 요걸 대입하면 성립이 돼야 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a 넣고 b를 한번 대입을 해보자. 그럼 여긴 a 빼기 a가 돼서 0이 되지. 그럼 b는 b가 되기 때문에 성립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예를 들어 기울기가 3이고 지난 한 점이 1,2다. 그럼 y는 3x-1 플러스 2다. 이렇게 바로 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거 1번 됐고, 두 번째, 지나는 두 점 좌표가 나왔을 때는 직방을 세울 수가 있다. 근데 얘는 이유가 뭐냐? 어떤 직선이 지나는 두 점이 있다면은 얘 둘을 가지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구할 수가 있지. 그게 곧 기울기라 했잖아. 그래서 한번 찾아봐. 그럼 x 증가량은 4에서 1 빼고 11에서 5를 빼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3분의 6이 되지. 그래서 이때 기울기는 2다. 라고 기울기를 찾을 수가 있게 되고, 자, 기울기가 이제 있기 때문에 진하는 한 점이 있으면 아까 이거 위에 거 방법으로 세울 수 있는데 진하는 게 두 개나 있지. 그럴 때는 둘 중에 좀 더 쉬워 보이는 점으로 세우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도 되고, 아니 뭐 4,11을 선택하더라도, 자, 이걸 전개해서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얘랑 똑같은 값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는 두 점 좌표를 알 때도 먼저 첫 번째로 기울기를 찾고 그 다음에 1번 방법 가지고 세우면 돼. 그 다음에 이제 3번 별표 치고 x절편과 y절편을 알 경우에도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일단 공식부터 외워. 여기 지금 보면은 x절편이 a, 그다음 y절편이 b일 때 직선의 방정식은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 자, 얘가 된다. 근데 아까 x절편이 뭔지 배웠지. x절편은 일단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이기도 하고 구하는 방법은 y에 0 대입하면 구해진다 했고, 얘는 y절편은 이제 y축과의 교점의 y좌표이자 이제 구할 때는 x에다 0 대입하면 구해진다 했잖아. 검토를 해보자. 자, 얘가 진짜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인지를 보려면 검토해보기 위해서 x절편을 구해보자. 이 상태에서 x절편은 y에 0 대입하라 했지. 0을 대입해봤더니 요 날라가면서 양변에 a를 곱하면 x는 a다가 나왔지. 자, 이 뜻이 뭐야? 다시 y에 0을 넣었더니 x가 a로 나왔기 때문에 얘는 x절편이 a인 게 맞지. 그럼 두 번째, 이번엔 y절편이 b인지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 x에다가 0을 대입해봐. 0 대입하면 이게 또 날라가지. 그래서 양변에 b 곱하면 y는 b다가 나온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필수적으로 마찬가지로 외우시고, 얘 같은 경우엔 이것도 다 그림 같은 거 다 그려놔. 그림에서 만약에 요런 식의 지금 1차 함수가 그려져 있다 쳐봐. 그럼 이걸 보고 바로 1차 함수 세울 수가 있다. x절편이 3인 거지. x축과의 교점. y절편이 2지. 그럼 얘를 보고 바로 3분의 x 플러스 2분의 y는 1이다. 요렇게 요 1차 함수를 세울 수 있다는 얘기야.